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인사 바로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의 광고 컨설팅 4팀 최병준이라고 하고요. 네, 같은 팀의 이상민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간단하게 그냥 스마트 스토어 vs 그다음에 자사몰 했을 때 뭐가 더 좋을까인데 사실은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못 드린 것 같아요. 주제가 너무 짧게 표현되다 보니까 네,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 뭐가 좋아 이게 아니라 신규 런칭하는 브랜드 상대로 신규 런칭하는 브랜드일 때를 네, 가정할게요. 조건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네, 너무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신규 런칭하는 브랜드가 자사몰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키워야 되냐, 어떤 거를 먼저 키워야 되냐를 고민하실 때 뭐가 더 좋을까가 아니라 뭘 먼저 키워야 될까를 고민할 때 먼저 키워야 할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봐요. 네, 자, 그러면은 각 채널별로 네,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고를 먼저 얘기해 드리는 게 빠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사몰을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러면 자사몰 자사몰의 경우. 장단점 정도 이걸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사몰의 경우는 일단 확실히 이제 신규 런칭하는 브랜드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하기에 맞아요. 아주 가장 좋은 매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장 좋은 아, 채널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죠. 잠깐만. 오늘도 얘기하는 거 깜빡했는데 네, 막 질문 같은 거는 편하시게 아무렇게나 그냥 네, 저희가 말하는 도중이더라도 그냥 남겨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읽고 나서 답변을 최대한 해드릴게요. 그래서 막 아무거나 그래서 뭐 신규 런칭하는 브랜드 스마트 스토어 뭐 자사몰 이런 주제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 궁금하셨던 마케팅 관련 주제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브랜드 스토리 그러면 이 안에 브랜드 무드도 있겠죠. 네, 네, 무드 그러니까 뭔가 브랜드만의 컬러 요런 것들도 같이 표현이 자사몰로 가능할 때고 네. 또 이 자사몰의 역할이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스마트 스토어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마 데이터 수집이 아닐까. 맞아요. 데이터 수집 네. 요런 것도 있어. 또 이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 한번 가긴 할 테지만 좀 더 다른 것도 있을까요? 역할, 장단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역할 이런 거. 사실은 이게 정산에 기간이 소요되지 않고 네. 즉시 정산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그것도 큰 장점으로 하나. 그러면은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스마트 스토어가 판매 채널이긴 하지만 자사몰도 하나의 판매 채널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렇죠. 판매 채널로서의 역할이다. 네, 이 역할. 또 더 있을까요? 브랜드 스토리도 전달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브랜드 스토리랑 무드를 전달하는 역할도 그 자사몰이 하고 네, 데이터 수집을 하는 것도 자사몰만의 역할이고 판매 채널을 하는 것도 자사몰의 역할이야. 뭐 등등의 역할이 더 많겠지만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크게만 얘기하면 한 요 정도? 더 있나요 혹시? 한 요 정도? 네. 그 정도 그러면은 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이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스마트 스스라고 얘기할게요. 네. 장단점, 역할이라고 먼저 얘기해볼게요. 스스는 네이버 매체 내에서 국한된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이버 내에서 국한돼 있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제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자사몰은 자 여기 장단점에 제가 얘기를 한번 계속해서 해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자사몰은 일단은 도메인 대여 비용이 들어가요. 네, 초기 비용이 들어가죠. 도메인 비용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한다면 개발자가 필요하던가 아니면 네. 개발자가 아니라 호스팅사를 이용한다면 호스팅사의 임대 비용 또한 들어가요. 네, 그러면 개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호스팅 비용이 될 수도 있고 개발자가 이런 데는 인건비도 들어가거나 아니면 뭔가 디자인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네. 어쨌든 등등이 개발 비용이 들어가요. 또 뭐라 해야 될까 상세 페이지 꾸민다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UI랑 UX를 셋업하는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네. 어쨌든 되게 다양한 리소스가 들어가요. 즉
자사몰은 스마트 스토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거든요. 네. 자, 이걸 따지면 아까 도메인 비용, 개발 비용 얘기했죠. UX, UI는 살짝 일반적인 디자인이랑 달라요. 네. 광고를 기획하는 디자인 능력과 아니면은 뭔가 상세 페이지를 꾸미는 브랜드 무드를 전달하는 디자인 능력과 UX, UI를 편집하는 이런 그런 쪽의 디자인은 다 성격이 다 달라서 네. 한 사람이 담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분명히 어디선가 빵꾸가 나요. 네, 그렇죠. 빵꾸가 나나 말이 좀 저렴하긴 한데 어디서부터는 그 사람의 역할이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아웃풋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산출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상세 페이지도 UX, UI도 호스팅도 어쨌든 모든 것들이 고객 편의성을 위주로 굴러가야 하는데 한 가지라도 뭔가 구멍이 생긴다면 전체적인 전환에 있어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도 들어가고 뭔가 뭐라 해야 되죠? 뭔가 피드백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지 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고 그쵸. 볼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자사몰이에요. 네. 하지만 브랜드 파워를 키웠을 때는 엄청난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자사몰의 한 역할이긴 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그에 비해서는 일단 도메인 비용이 안 들죠. 네. 도메인 호스팅 비용이 안 들어요. 네, 스마트 스토어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결제에 대한 수수료만 발생을 해요. 네. 네이버 페이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쇼핑 탭을 이용하는 비용 이런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3.98%라고 하는데 보통 4% 정도라고 해요. 네, 보통 한 4% 정도가 일반 영세 사업자한테 포함이 되는 거다. 네. 그러면 자사몰이 뭐 당장 구축만 해놓으면 좀 더 싸게 먹힐 수도 있긴 하겠지만 피지사 비용이 또 그쵸. 그래도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다른 오픈마켓이나 이런 판매 채널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낮은 수수료를 갖고 있어요. 훨씬 저렴하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비싼 판매 채널은 엄청나게 비싸요. 네.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마존 FB 30몇 % 나오는 네. 이거 감당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스마트 스토어를 해가지고 내가 그냥 발송이라 이런 걸 담당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장점이지만 그리고 장점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판매 채널로서 주 판매 채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네이버 로그인을 그대로 가져간 상태에서 로그인도 그대로 가져가고 배송 정보도 그대로 가져오고 결제 정보도 그대로 돼 있으니까 전환이 좀 더 잘 일어나게 돼요. 네. 그런 말은 즉슨 주 판매 채널로서의 역할이 충분하다. 네. 주 판매 채널로서의 역할이면서 뭔가 쿠팡이나 11번가나 아니면 뭔가 자사몰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광고를 해야만 신규 유입이 가능하게 돼요. 네. 그렇죠. 우리가 뭐 SEO 설정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자사몰로 갑자기 매출이 이만큼 띄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광고를 해야만 유입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브랜드를 키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죠. 네.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광고비를 그렇게 많이 안 써도 괜찮아요. 네, 다혜님께서 인사해주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광고비를 많이 쓰지 않더라도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자체 내에서 SEO 설정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어요. 네. 광고비를 솔직히 안 써도 괜찮아요. SEO 설정을 통해서만으로도 매출 발생 가능. 네. 그리고 SEO 설정을 할 때 SEO 설정을 하고 광고비를 조금만 쓰더라도 네. 빅파워 등급 정도 달성할 수 있어요. 빅파워 등급은 뭐냐면 3개월 매출이 4천만 원. 네. 인 스마트 스토어가 이제 빅파워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개월 매출이 1,3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네. 그 정도. 그래서 보통 마진율 계산해봤으면 적어도 한 마진율 30%만 가지고 있어도 한 달 순이익이 400만 원이 더 넘어가는 거죠. 네. 그 정도. 그러면 그 정도면은 광고비 안 쓰고도 SEO 설정만으로도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죠. 네.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백데이터가 쌓이지 않아요. 아까 저희가
병주님께서도 자사몰이 때 설명 잠깐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얘기하면서도 이제 백데이터를 얘기하긴 하겠지만 도대체 이 백데이터가 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살짝 더워가지고. 아, 네. 자, 백데이터 이게 뭔데? 자, 이걸 설명해드릴게요. 백데이터가 뭐냐? 백데이터는 그냥 단순하게 고객 데이터를 말해요. 네. 그 기업이 가지는 고객 데이터를 백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받은 주체에 따라서 제로 파티부터 시작해서 서드 파티까지 나눠요. 자, 제로 파티 데이터, 그다음에 고객 이름일 수도 있고, 네. 연락처, 아니면 주소, 아니면 메일 주소 등등의 개인 정보를 고객 정보라고 하는데, 이 고객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제로 파티는 뭐냐면, 고객이 자발적으로 기업한테 고객 정보를 줄 때 이 데이터는 제로 파티 데이터라고 해요. 설문조사 같은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비나 이런 걸 아예 쓰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고객이 자발적으로 이 네. 브랜드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 정보를 기꺼이 주는, 이거를 제로 파티 데이터라고 하고,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제로 파티와 비슷하긴 한데 네. 요거는 광고비 같은 걸 좀 써가지고 네. 기업이 직접 모집을 해가지고 얻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회원 가입을 해서 얻은 데이터라든지, 네. 아니면 뭐 주문 정보를 입력하고 거기에서 얻는 데이터라든지. 네. 주문 정보는 좀 그렇긴 하겠지만 뭐라 해야 될까, 가끔씩 회원 가입을 하시다 보면은 밑에 약관 맨 밑에 보면은 제3자 데이터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활용 동의에 대한 약관이 있거든요. 네. 만약 거기에 동의를 하시면 이게 퍼스트 파티 데이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리타겟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네. 요거를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하고, 그러면 세컨드 파티 데이터는 뭐냐? 그러면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사실상 광고비를 많이 써야 해요. 네, 그렇죠. 신규 브랜드가 회원 가입에 대한 모수를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은 단순하게 답이 나와요. 없어요. 신규 런칭하는 브랜드가 광고비 한 50만 원, 100만 원 써가지고 뭐 회원 가입 모수를 500명, 1000명, 5000명을 모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 한다고 생각하는 마케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좀 진짜 잘못된 사람이라고 네. 생각하고, 어쨌든 광고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우리 고객 데이터를 모집을 해야 되는 게 퍼스트 파티 데이터인데, 모든 브랜드들은 사실상 광고 비용을 많이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많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미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쌓여져 있는 기업한테서 그 데이터를 사는 거예요. 네. 고객 팁이 좀 달라. 내가 돈을 일정 금액은 지불하겠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 고객 데이터를 다른 제3자인 기업한테 구매를 하는 거야. 대신에 업종이나 그런 게 비슷해야만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 세컨드 파티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냐면, 뭐 예를 들면 카드사나 네. 아니면 금융, 아니면 중고차, 아니면 렌탈, 요런 쪽, 보험도 포함돼요. 등등. 요런 쪽이 세컨드 파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네. 그래서 스팸 메일 같은 거, 스팸 문자, 스팸 메일 이런 거 오면 항상 막 카드사, 금융, 그죠? 네. 이걸 맨날 날라오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제공을 할 때 내 정보가 제3자한테 제공해도 괜찮다라는 약관을 동의를 하셨으면 이렇게 세컨드 파티 데이터로서 이렇게 팔리게 돼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은 업종이니까, 같은 잠재 고객이니까 네. 이걸로 리타이팅을 하는 거예요, 살짝. 이런 식의 데이터 활용이 들어가는 게 세컨드 파티 데이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서드 파티 데이터, 이걸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서드 파티 데이터는 뭐냐면, 우리 기업이 있고 고객이 있는데 이 사이에 매체사가 하나 껴요. 매체사를 통해서 얻는 데이터를 서드 파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제일 대표적인 게 쿠키예요. 쿠키. 쿠키는 대표적인 게 구글 크롬에서 네. 뭔가 내가 웹사이트를 방문했다던가 아니면 뭐 체류했던 정보들, 체류 시간들,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내 브라우저에 쌓여서 쿠키 형태로 쌓여서
각 기업들한테 제공되는 형태. 요게 바로 서드 파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퍼스트 파티 데이터인 건 맞는데 매체사를 하나 끼고 있어요. 바로 요 차이점이 있는 게 서드 파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퍼스트 파티와 서드 파티의 차이점을 아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네. 자, 아까 얘기했을 때 퍼스트 파티는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직접적으로 네. 올려요. 근데 이제 서드 파티는 고객 DB를 간접적으로 받아요. 네. 매체사를 통해서. 그래서 매체사를 통해서 받아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퍼스트 파티는 회원가입을 통해서 고객 전화번호 연락처를 직접적으로 받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연령대가 몇 세이신지 뭐 어디 사시는지 이걸 바로 알 수 있고 다른 매체사의 우리 데이터를 맞춤 타겟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서드 파티는 매체사의 고객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우리는 네. 그걸 활용할 뿐이에요. 그러면 한 매체사에 이게 귀속되어 있으면은 다른 매체사로서의 활용이 안 돼요. 그럼 그 당 매체사 내에서만 리타겟팅이 가능한.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제가 메타라는 이 광고 시스템 내에서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를 하는 메타 광고 시스템 내에서 서드 파티 데이터를 어느 정도 모집을 했어요. 네. 픽셀이라는 이 툴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메타 내에서는 리타겟팅이나 이런 게 가능해요. 맞춤 타겟이. 그렇죠. 맞춤 타겟이나 리타겟팅이 가능한데 근데 이 데이터를 구글에다 쓸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못 써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고객 정보가 매체사에 귀속되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권한을 받을 뿐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메타에서 서드 파티 데이터를 구글에서 활용을 못하는 것처럼 네. 구글에서 얻은 서드 파티 데이터를 메타에서 활용할 수 없어요. 그런 거는 뭐냐면 서드 파티 데이터는 매체사들마다의 살짝 뭔가 귀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로서의 활용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네. 가장 그래서 브랜드 이 자사몰이 크기 위해서는 요 제로 파티 그리고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쌓아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쌓아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뭔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마케팅 얘기, 뭐 자사몰 키우는 얘기를 들어왔는데 자사몰 키우는 얘기가 뭔지 알고 싶어서 왔는데 갑자기 뭐 퍼스트파티 데이터 얘기하고 앉아 있고 뭐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냥 고객 자발적으로 고객 정보를 줄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네. 바로 그 방향이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키워 나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요. 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죠. 자세하게 설명했던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역할 부여를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자사몰은 역할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해요. 브랜딩을 위해서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 근데 데이터를 쌓아 나갈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역할이 한정적이죠. 그냥 판매 채널의 역할이 가장 커요. 네. 브랜드를 알리는 것도 조금 얇겠지만 네. 사실상 자사몰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쨌든 그냥 판매 채널로서의 역할이 더 크고 자원이 그렇게 막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비교적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데이터를 막 쌓아 나갈 수는 없어요. 네. 못 쌓아 나가요. 스마트 스토어가 보통 이렇게 돼요. 그냥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의 역할은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돼요. 역할이 많고 자원이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게 자사몰이면 그러니까 포텐셜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잠깐만요. 제가 추워가지고 죄송해요. 추워가지고 자꾸 그러네. 스마트 스토어는 대신에 판매 채널의 역할이면서 자원을 비교적 적게 먹고 데이터를 못 쌓아 나간다는 이런 방향성의 존재를 하게 돼요. 네. 대신 포텐셜은 그래도 낮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자금 상황과 내 자사몰 꾸밈 상황과 그런 거 따져봤을 때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를 다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여력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력이 되신다면 어지간한 상황 네. 아니고서는 신규 런칭하는 브랜드는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를 둘 다 하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해요. 네.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걸 만약에 인식을 하고 있어도 네. 한 3달, 4달 매출이 발생 안 되면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씩 광고주분들이 문의를 주실 때 나는 이거 자꾸 렉이 뜨네요. 네, 하여튼 나는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미 결정을 했고 네. 몇 달 동안 매출이 조금 덜 발생해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브랜딩을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광고를 좀 해주세요라고 맡겨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제 정작 매출이 좀 한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 매출 왜 이렇게 발생 안 하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브랜드를 키워 나가는 게 멀고도 험한 거는 알고 있어도 실제로 우리 브랜드가 매출이 발생 안 된다는 거를 감내하는 거는 사실상 진짜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키워 나가야 되냐면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네. 어지간한 대부분의 자금이 충분한 그런 브랜드가 아니고 그냥 신규 네. 브랜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금 상황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매출을 초기에 발생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유 자금이 생기면서 광고비도 쓸 수 있고 R&D에도 투자를 해가지고 더 좋은 상품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출을 초기 발생시키기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해야 돼요. 네. 이 스마트 스토어의 SEO 설정을 통해서 광고비는 좀 적게 쓰되 네. 매출을 잘 발생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네. 그 반대로 자사몰은 그러면 이제 역할이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판매 채널로서의 역할을 제 1회 판매 채널의 역할을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래 죄송해요. 자사몰은 네. 매출은 초기 발생 안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대신에 백데이터를 쌓아놔요. 그리고 브랜드 스토리 전달, 네. 무드, 브랜드 스토리, 무드 등 전달. 이거는 뭐냐면 판매 채널로서의 역할도 가능해요. 네. 제2의 주 판매 채널의 역할은 아니지만 보조하는 판매 채널의 역할도 하면서 네. 이런 브랜드 스토리 무드하는 역할도 하면서 네. 백데이터를 쌓는 역할도 하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브랜드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전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단순하게 한 달, 2달 내에 브랜드를 막 키워나가서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게 만드는 브랜드를 만드는 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고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 달려나가면서 우리 브랜드를 핵심 고객에서부터 천천히 알려나가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자사몰이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역할은 제 판매 채널 굉장히 많은 역할이라서 네. 많은 역할을 자사몰이 수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스마트 스토어는 그냥 단순하게 백데이터를 아예 못 쌓는 거냐? 어떻게 쌓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네. 라고 하시면은 제가 그거를 쌓아 나갈 수 있는 우회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정말 스마트 스토어는 백데이터 활용이 안 되는 건가? 요거에 대한 답이 첫 번째는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토어 내부에 알림받기 고객이 있어요. 네.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구매를 하시거나 이용을 많이 해보신 그러니까 분들이 계시다면 네. 알림받기 쿠폰을 제공해 준다던지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스토어 알림받기 쿠폰을 하게 되면은 쿠폰 할인을 해주는데 뭔가 그 다음부터 그쪽에서부터 무슨 광고성 메시지가 나와요. 맞습니다. 바로 이게 알림받기 네이버 네. 톡톡 시스템을 이용한 CRM 마케팅이거든요. 네. 알림받기 고객을 활용한 CRM 마케팅. 네이버 톡톡 CRM 마케팅. 고객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일종의 살짝 서드파티 데이터이긴 해요. 네. 이 데이터를 다른 매체사에서 가져다 쓸 수는 없긴 하지만 네. 우리 충성 고객이라고 표시한 이 사람들한테는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광고를 하고
이분들한테서 매출을 좀 더 일으킬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제품이 이미 구매를 했거나 네. 아니면 구매를 하려고 하거나 구매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사람이 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고객을 네이버 톡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 전부 다 포함되는 개념이긴 한데 네. 바로 이제 톡 채널, 채널. 카카오 톡 채널, 뭐 다른 뭐 채널 메시지라고도 부르는데 이름이 계속 바뀌었죠. 요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브랜드를 키워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은 제로 파티 데이터와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쌓아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네. 근데 광고를 하는 거는 메타 광고든 유튜브 광고든 뭐 구글 광고든 뭐 어떤 광고든 다 자기네들만의 서드 파티 데이터를 쓰라고 강요를 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광고를 했던 이 산출물을 가지고 다른 광고로서 활용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사실상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톡 채널을 활용해요. 네. 톡 채널은 일종의 서드 파티 데이터이긴 하지만 살짝 퍼스트 파티 데이터의 영향도 조금 있어요. 네. 네. 살짝 그 범주 사이쯤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톡 채널에 친구 추가한 사람들을 별을 내 가지고 그분들한테 타겟도 설정할 수도 있고 맞춤 타겟도 설정할 수 있고 아니면 뭔가 내가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있어요. 네. 고객 DB가 있으면은 그분들을 친구 추가로서 자동 추가할 수도 있고 요런 것들을 살짝 1.5 정도라고 할까요? 1.5 1.5 정도. 1.5 파티 데이터라고 할까? 이런 것들로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요런 것들을 쌓게 되면은 이분들한테 또 CRM 마케팅을 하면서 네. 우리 브랜드를 꾸준하게 키워 나갈 수 있는 방향성도 존재를 하게 되죠. 네. 요런 방향성도 존재를 하게 돼요. 방향성은 굉장히 많아요. 네. 살짝 고객 데이터 쌓기용 요런 방향성도 있고 어쨌든 모든 브랜드마다 상황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고 케이스도 다르고 사용 가능한 예산도 다르지만 네. 고객 데이터를 빠르게 쌓아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긴 네. 한데 광고비를 최대한 적게 활용을 하면서 보다 많은 산출물을 얻을 수 있을 경우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톡 채널을 잘 활용을 하면 네. 광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죠. 그렇죠. 메시지 발송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 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쌓아 나간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를 둘 다 해야겠다라고 결론도 났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이 키울 수 있는 방향성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네네. 지금까지 너무 어려운 데이터적인 그렇죠. 부분이고 네. 살짝 이제는 정말 얘네들을 더 키울 수 있는 방향. 병행할 때. 그죠.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이가 뭐가 더 좋을까가 아니라 네. 둘 다 해야 되는데 둘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둘 다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네. 어떤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키워야 되냐.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스마트 스토어는 일단 네이버에 좀 최적화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검색 광고 이런 거 나름 괜찮죠. 네이버 내 검색. 그쵸. 왜냐면은 내가 예를 들면은 뭐라 해야 될까. 네, 제가 얘 텀블러라고 할게요. 네. 제가 지금 스탠리 텀블러를 쓰고 있는데 네.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이 제품을 판다고 쳐요. 네. 그럼 이 제품을 팔 때 SEO 설정도 하겠죠. 네. SEO 설정 할 때지만 뭔가 이 스탠리 텀블러라는 걸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을 타겟팅하기 위해서 검색 광고를 활용하는 거 괜찮죠. 네, 너무. 그렇죠. 왜냐면 의도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전환율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매체로서 검색 광고 괜찮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제품이 객단가도 조금 괜찮고 네. 마진율도 조금 높아가지고 프로모션 같은 것도 좀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GFA도 괜찮겠죠. 네, 그렇죠. GFA와 같은 이제 배너 광고도 괜찮겠고 네. 아니면 바이럴도 괜찮겠죠. 바이럴을 할 때 살짝 뭐라 해야 될까? 내가 스탠리라는 이 텀블러를 팔지만 네. 이거를 파는 판매처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와중에 제 판매처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네. 최저가로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죠. 최저가를 올려서
내가 파는 게 제일 싸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건 내 마진율을 깎는 거고 내 영업이익을 깎는 방향이에요. 그죠? 네.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그냥 나는 다른 애들이랑 최저가 경쟁을 안 할 건데 네. 그냥 난 내가 파는 게 정품 확실하게 정품이고 안전하게 믿을 수 있고 라는 거를 표현해주는 수단이 필요한 거죠. 네. 그거를 바이럴을 통해서 가능해요. 네이버나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체험단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상민이 파는 스탠리 네. 이 텀블러 아 정품이더라 아 괜찮더라 네. 그래서 내가 지인들한테 추천도 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바이럴 하게 되면 스탠리 텀블러라고 검색했던 분들이 블로그나 카페 이런 리뷰 같은 것들을 보고 네. 이상민이 파는 판매처가 괜찮나 보구나 그러면은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값을 주더라도 사겠죠. 네. 요런 검증 식으로 보장이 그쵸 요런 식으로 노출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바이럴도 충분히 스마트 스토어를 키우기 위한 방향성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 스토어의 시스템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리뷰나 구매 이런 건수들이 네. 많으면 많을수록 비광고 영역에서 상위 노출이 되는 구조로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굳이 네이버 자체 내에서 광고가 아니더라도 외부 광고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뭐 메타나 유튜브도 그렇죠. 외부 광고도 가능해요. 네. 메타랑 유튜브도 가능. 네. 근데 백데이터 활용은 안 돼요. 네. 리타이팅을 한다든지 뭔가 메타에서 전환이 찍혀가지고 그걸 최적화하는 전환 캠페인을 돌린다는데 이건 안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광고를 돌리고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우리 스마트 스토어 등급도 올릴 수 있고 네. 판매 건수도 좀 더 잡히면은 이제 우리 제품이 좀 더 비광고 영역에서 상위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매출도 더 상승하게 되는 거고 네. 이런 시너지 역할도 하는 게 외부 광고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는 사실상 제약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백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방향성 요거 한 가지만 제약이 있는 거고 사실상 크게 막 제약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자사몰 요 검색 광고는 네이버에 한정으로 할게요. 네. 왜냐하면은 카카오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안 찍히다 보니까 네, 최저가를 할 수 없어서 네. 이거 네이버 한정으로. 근데 대신에 자사몰은 모든 매체에 검색하고 모든 매체 다 되죠. 네. 왜냐하면은 전환 스크립트만 설치하게 되면은 전환이 찍히니까 네. 검색 광고 모든 매체에 검색 광고 다 가능하고 모든 매체의 배너 광고 다 되죠. 네. 바이럴도 되죠. 안 되는 거 있어요 혹시? 아니요. 혹시 뭐 제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드는 아닙니다. 잠깐만요. 자사몰은 그러니까 자사몰은 제한되는 매체는 없어요.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제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뭔가 우리 자사몰에 최적화되는 매체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최적화되기 될 매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보통 완전 연차가 높거나 경력이 많은 마케터들도 사실상 정확히 몰라요. 어떤 매체에서 좋은 반응이 일어날지 까봐야만 알아요. 왜냐면 같은 업종에 거의 비슷한 제품을 팔더라도 이 브랜드가 전달하는 스토리가 다를 수 있고요. 네. 소재가 다를 수 있고요. 네. 가격이 다를 수 있고요. 뭐 자사몰 컨디션이 다를 수 있고요. 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컨디션이 너무나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 매체가 어느 곳에서 잘 된다 이거는 보장할 수 없어요. 대신에 경력이 좋고 연차가 좋은 마케터들은 가장 근접한 방향으로 나가겠죠. 네. 이런 업종에서는 보통 이런 매체를 많이 활용을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소재,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방향성 제시가 좀 더 빠르게 일어나겠지만 네.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매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레퍼런스 체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를 들면 의류 광고는 뭐 메타 이런 걸로 많이 한다. 왜 그러냐면 의류 광고는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네. 우리가 뭐 옷이 예를 들면 무스탕을 제가 사고 싶다고 가정하면은 네.
말만 무스탕 들으면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디젤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이미지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보통 이런 업종들에서는 보통 이런 매체를 많이 하더라 정도의 얘기는 마케터로부터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자사몰을 최적화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사몰은 아까 컨디션을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네. 매체 선택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이게 소재를 쓸 때도 브랜딩을 하는 소재가 괜찮을지 아니면 전환을 내는 소재가 괜찮을지 프로모션을 내는 이런 단순 트래픽을 높이는 광고가 괜찮을지 네.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사몰은. 근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자사몰을 다짜고짜 키우겠다고 광고비를 엄청 때려붓게 되면 사실상 광고비만 엄청나게 쓰고 산출물이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광고주분들 뭐 100만 원 쓴다 200만 원 쓴다 솔직히 이 대행사 마케터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렇죠. 그냥 돈만 많이 쓰면 돼요. 음. 대행사 마케터들은 제가 좀 이렇게 좀 싸잡아서 저도 포함되는 말이긴 한데 내부 고발을. 대행사 마케터들은 네. 단순히 그냥 돈만 많이 쓰면 오케이예요. 얘가 음. 성과가 많이 잘 나오든 그런 건 내 알바도 아니고 네. 나한테 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 그냥 매출 많이 쓰면 나한테 돈 떨어지니까 네. 그냥 매출은 그냥 곧 나의 월급 네. 나의 인센티브 네. 그러니까 성과가 나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음. 근데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인하우스 마케터라든지 네. 아니면 뭔가 이런 브랜드 기획을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방향성을 제시를 할 때 네. 섣불리 제시 안 하겠죠.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대행사를 만약에 선정을 하셔가지고 브랜드를 키운다 하시더라도 네. 한 곳만 알아보고 하시지 말고 여러 의견 다 종합하셔서 가장 근접하다고 정답에 근접하다고 생각이 드는 방향성을 골라보시라 요 말이긴 해요. 네. 제가 살짝 좀 까는 다른 마케터들 까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의견은 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누구는 자사몰만 해라, 누구는 스마트 스토어만 해라, 누구는 네. 둘 다 해라. 저는 이 둘 다 해라는 입장 중에 하나인 것 뿐이고 네. 이거를 광고를 운영하시는 이 브랜드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께서 여러 의견의 종합을 들으셔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방향으로 한번 가보시라라고 표현을 해드릴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내는 쪽으로 생각을 하긴 해요. 전 그렇게 막 돈 욕심 없는 사람이라서 네. 다른 분들이 들으면 욕하시겠네. 아. 하여튼 저는 그런 쪽에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저는 좀 힘이 들더라도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병진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근데 초기에 광고주님들께서 일단 여력이 없으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사몰 운영을 하기 사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해서 보통의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일단은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통해서 좀 자금을 확보를 하고 그 뒤에 브랜딩에 또 더 부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사몰을 운영하는 게 일단 제가 영세한 분들에게 1차적으로 제안해드리는 전략이긴 합니다. 저랑 똑같은 아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다양한데 어쨌든 결과는 뭐냐면 이 브랜드가 존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까 내가 브랜드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가 뭐냐고 물어보면 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내가 얘기한 매출. 네. 첫 번째도 매출이고 솔직히 두 번째도 매출이에요. 세 번째도 매출인가요? 세 번째도 매출이에요. 세 번째는 영업 이익으로 갈까요? 네. 이거 ROI라고 할게요. 영업이익. 네. 좀 쉽게 표현할게요. 첫 번째는 매출이고 두 번째도 매출인데 세 번째는 영업이익. 왜냐면은 매출만 아무리 높아도 이익이 별로 적으면은 그렇죠.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특별한 목적이 세 번째 정도는 영업이익. 네. 그러면 그 네 번째가 백데이터야. 네. 그러니까 매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브랜드가 존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 이론 수업을 많이 들어보면은 네.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네네. 기업의 존속 목적이 뭐예요? 이윤 창출입니다. 맞죠. 이윤 창출이에요. 뭐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하고 뭐 이런 기업이 있다고 하지만
그냥 결론은 다 똑같아요.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적 기업도 어느 정도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 어쨌든 그 기업이 평생 존속을 하려면은 뭔가 돈이 나와야 돼요. 네, 그래야 그분도 월급도 줄 수도 있고 그러려면 첫 번째도 매출, 두 번째도 매출이어야만 해요. 네, 그런데 당장 자사모를 키운다? 사실 그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포텐셜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지만 이 포텐셜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렇죠. 근데 당장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로 해보시라. 왜냐면 그게 리스크가 적은 방향으로 가시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걸 추천드리는 거, 병준님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백데이터는 솔직히 뭐냐면 백데이터가 중요하다 해도 결국엔 매출을 결국- 위한. 네. 네. 김용민님께서 매출 볼륨 대비 적절한 광고비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아까 제가 세 번째 얘기한 여기 있습니다. 영업이. 네, 이 ROI라고 표현하는 이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고 하면은 제가 뭐 마케팅 비용도 포함되고 네. 제품 원가도 포함되고 네, 인건비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 이런 모든 들어가는 비용 대비 얻어지는 이 이익을 ROI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마진율에 따라서 달라요. 마진율이 좀 높으면은 좀 괜찮아요. 좀 써도 괜찮아요. 매출 볼륨이 적더라도 마진율이 높으면은 광고비를 좀 더 괜찮다고 봐요 저는. 네, 그렇죠. 근데 마진율이 좀 낮으면은 매출 볼륨이 조금 높더라도 저는 좀 제한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만큼 높은 로아스가 나와야 그쵸? 이익이 남는 부분이고. 이런 경우에 뭐가 있냐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내 브랜드를 창출했어요. 내 브랜드 창출. 네, 그래서 막 원가 한 5,000원이에요. 네, 원가 한 1,000원이야. 1,000원. 원 1,000원이야. 근데 판매가가 2만 원이야. 네, 그러면 일단 제품 자체에서는 순이익이 19,000원이죠. 네, 뭐 이런 인건비나 이런 것도 한 적당한 수준에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매출 볼륨이 조금 적더라도 좀 광고비는 좀 더 많이 써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무조건 광고비를 늘리고 그 사이에서 그만큼의 매출이 따라올지는 살짝은 미지수긴 하지만 네, 저는 일단 먼저 투자는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두 번째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총판이나 아니면 사입해서 파는 것들 이런 것들은 떼올 때 이미 원가가 좀 있어요. 네, 그쵸. 그렇죠. 그럼 보통 예를 들면 어떻게 파시냐면 7,000원에 떼와요. 7,000원에 떼와서 10,000원에 파세요. 네, 판매가 10,000원. 그러면은 이익률이 한 30%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이것도 높아요. 보통 사입해서 파시는 분들은 이익률이 10%에서 15%도 나와요. 네, 근데 요거에 비해서 30%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아무리 매출 볼륨이 높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광고비는 저는 제한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분이 아무리 광고비를 많이 쓰실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네, 그렇죠. 왜냐면 영업이 따졌을 때 그게 네. 이득이 아닌 걸 저는 아니까. 팔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있어요. 손해가 될 경우도 있으니까요. 뭐 노출도 많이 늘어가지고 그 이후에 나중에 매출이 따라온다 뭐 그 방향성을 생각하면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 당장에 직접 전환에 있어서는 네,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매출 볼륨 대비로 보는 게 아니라 ROI 대비로 보는 게 좀 맞다고 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같이 산정했을 때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싶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좀 좋은 답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브랜드가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 백데이터도 결국은 어쨌든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네, 뭐 해야 될까 정보라 해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사전 준비물이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일단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그게 스마트 스토어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면 네, 이 브랜드는 저는 존속할 수 있다고 봐요. 아무리 자사몰이 조금 디다 네, 더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매출이 발생했고 보통 자기만의 브랜드는
이런 총판이나 사입에 비해서는 마진율은 조금 높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브랜드는 당분간은 걱정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다양한 매체를 시도해 보면서 어디서 어느 매체에서 반응이 좋은지를 따져보고 네. 가장 반응이 좋았던 매체에 최적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 기간도 충분해요. 네. 돈도 충분하죠. 이건 나름 좀 건전하고 좀 건강한 방향성이지 않을까요? 네. 근데 자사모를 먼저 키운다고 가정하면 리스크가. 매출 없어요. 우리 당장 판매되는 것도 없어요. 네. 근데 당장 판매를 하겠다고 막 갑자기 그냥 우리 리뷰 수도 막 1개, 2개 이러는데 네. 갑자기 뭐 거대 프로모션 이러면서 광고비를 엄청나게 태워요. 네. 그럼 여기서 전환이 과연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다고 보고 그러면은 그 매출이 안 일어나는 거를 그 브랜드가 견딜 수 있을까요? 한두 달은 견딜 수 있어요. 네. 근데 6개월, 1년 가면은 그게 존속이 될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네, 그렇죠. 제 생각이야. 하여튼 그래서 아까 얘기한 좀 건강한 방법으로 네. 매출 볼륨을 먼저 좀 키워보고 네. 그 다음에 뭔가 내 자금이 확보가 된다고 네. 하면 그러면 이제 다른 자사몰이나 이런 걸 한번 키워보는 방향성으로 한번 가보시라. 아무래도 자사몰 운영에는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맞아요.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초기에는 영업 초기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한 요 정도가 얘기하면 어쨌든 자세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브랜드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네. 제가 예시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요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오늘 좀 어려운 주제이긴 했거든요. 네. 사실상.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51분이니까 네. 55분까지만 질문을 받아보고 네. 만약 질문이 없으면은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55분까지는 오늘 얘기했었던 내용을 한번 복귀 한번 해볼게요. 덥죠? 네. 이거 조명이 있어가지고. 그죠. 자,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 신규 런칭하는 브랜드일 때 뭘 먼저 키워야 될까가 오늘 주제였어요. 네. 제목이랑은 좀 달라요.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내용 얘기했던 거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있으시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설명 대신 가능할까요? 자사몰 장단점 간단하게. 자사몰의 장단점을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얘기 제가 또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선 자사몰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제 브랜딩, 그러니까 브랜드 스토리나 브랜드 무드를 전달하기에 가장 유리하고 또 무엇보다 데이터 수집이 된다는 점, 이곳저곳에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수집이 되고 부가적으로 뭐 최족방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일단 한번 설명했어요. 이거 제가 먼저 읽고 있을게요. 네네. 뭐 부가적으로 무슨 스마트 스토어처럼 초기에 쉽게 노출에 용이하진 않지만 뭐 부가적인 판매 채널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랑 비교했을 때 뭐 도메인 비용이나 개발 비용 등 이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뭐 돈이나 시간 그런 자원들이 기타 자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셔셔빵님께서 스마트 스토어로 광고를 돌리는데 유실되는 데이터가 많은 것 같아서 최근에 자사몰을 개설했다. 근데 자사몰에서 전환이 많이 안 나와서 다시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존의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 전환이 조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사몰 한번 키워가지고 좀 더 브랜드를 키워보자라고 방향성을 설정을 하셨는데 자사몰에서는 전환이 많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사몰은 모든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굴러가야 돼요. 상품 상세 페이지, UI, UX, 회원가입 뭐 이런 것들이 막힘이 없이 다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다 굴러가야 돼요. 네.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내가 자사몰에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뭐 물건을 사려고 해요. 근데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회원가입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경우에는 이게 뭐 서버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뭔가 프로그램 같은 이 코딩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여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문제들 때문에 전환 자체가 아예 올스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네 맞으시다고. 네. 네, 굉장히 많으신데 여기서 뭔가 하나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는 UX, UI가 다 똑같거든요, 솔직히.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전환이 일부 발생을 했는데 이걸 자사몰로 옮겼을 때 전환이 안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 자사몰에 뭔가 하나가 구멍이 생겼어요. 네. 근데 정확하게 이게 인지는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전환율로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방법을 아셨으니까 이 구멍을 메우시던지, 네, 그죠. 네. 이 구멍을 찾아서 메우시던지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로 일단은 해보시면서 천천히 좀 수정을 해보시던지. 어쨌든 네. 요걸 수정하긴 해야 되는데 이 수정하는 걸 찾기란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어떤 광고를 돌리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혹시 족방님 계신다면. 스마트 스토어로 광고를 했다고 하시니까 보통 뭐 쇼감이나 건강, 파워링크 네, 하시겠죠? GFA나 뭐 그런 걸 하시지 않았을까 네. 싶긴 합니다.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자사몰에서 네. 뭔가 하나가 부족해요. 스마트 스토어에 비해서. 네. 뭐 어떤 결제가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원가입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네. 회원가입이 너무 뭔가 적을 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안 그쵸. 하고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뭔가 하나가 스마트 스토어에 비해서 특출나게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환율이 빵꾸가 나요. 네. 그러면 일단 당장은 스마트 스토어로 좀 해보시면서 자사몰 컨디션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싶긴 합니다. 네. 아마 스마트 스토어 광고에서는 또 그래도 성과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 네.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다가 그 이후에 다시 자사몰 병행해 보시는 게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김다혜님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역할 메타를 돌려줬다. 메타 하셨다고요. 유실되는 데이터가 많다. 그러면 엔티 파라미터에 대한 유실도 있을 거고. 네. 근데 결론은 아마 똑같지 않을까 네, 그렇죠. 싶어요. 네. 애초에 메타 백데이터가 중요하다 하긴 하지만 네. 스마트 스토어는 제가 로직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제 비광고 영역에서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메타는 스마트 스토어를 막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오가닉 순위를 확인하고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많이 하게 되냐면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이걸 표현해 볼게요. 텀블러로. 스탠리 텀블러. 텀블러. 네. 제가 애용하는 네. 스탠리 텀블러를 팔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오가닉 영역에서 비광고 영역에서 2등을 하고 있어요. 텀블러라는 메인 키워드에서. 네. 근데 1등이랑 2등이랑 판매 개수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아니 1등이랑 2등이랑 판매 매출액이 좀 많이 차이 나요. 근데 내가 1등만 먹으면은 이 매출이 내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메타로 해가지고 구매 건수 이런 거 많이 채워가지고 얘네들 제껴야겠죠. 네. 따라잡을 수 있을 때 부가적인 매체를 그쵸. 이제. 근데 단순하게 그냥 내 위치랑 그런 걸 고려를 안 하고 네. 그냥 단순하게 메타 광고를 한다고 치면은 이 백데이터가 저는 너무 아깝다고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보시고 하는 게 낫지 않으실까 네.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아까 빅파워 등급을 달성하려면은 3개월 매출이 4천만 원이 돼야 된다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달 한 1,0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네. 한 보니까 한 모자랄 것 같아요. 한 800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메타로 조금 채워가지고 빅파워 등급 달성하면은 이제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이 느낌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파워 등급과 빅파워 등급에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더 소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이 스마트 스토어 자체의 전환율을 올려줄 수 있는 방향성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메타를 좀 진행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근데 당장은 백데이터나 아니면은 자사몰 자체의 전환이 조금은 낮아가지고 그런 거라서 스마트 스토어로 조금 해보신. 그쵸. 조금 더 해보시는. 조금만 더. 네. 너무 아깝긴 한데 네. 백데이터 아깝긴 한데 그래도 스마트 스토어를 조금만 더 하시고 자사몰 조금만 개편하시고 네. 다시 해보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더 안 계신 것 같죠? 네, 얼추 얘기했으니까 네. 네.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인사 네.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여기 저희 마케팅학교 찾아주신 네네. 채팅 치신 분들 김다혜님, 김용민님, 최족방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는 광고 유튜브 같았는데요? 네. 광고 컨설팅 4팀의 최병준 마케터였습니다. 저는 광고 컨설팅 4팀의 같은 팀 이상민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